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로 하루 10분 투자해서 15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 알바로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만 잘 활용해도 한 달 100에서 15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을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블로그를 현재 4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쪽지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기자단 신청해 주세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올려드리고요. 본인들이 포스팅을 보내주면 저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그런 형태만 취해줘도 포스팅 하나당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자, 5만원까지 준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예를 든다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면 한 건당 5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보통 80만원에서 140만원을 벌 수가 있는 금액이죠. 자, 이쪽은요, 게시물당 15,000원에서 3만원을 줄 테니까 좀 신청을 해라, 이런 쪽지가 왔고요. 또 이 사람은요, 건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100,000원까지 준다는 것은 글을 작성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면 100,000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블로그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로 돈을 버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당연히 블로그를 개설해야겠죠. 지금 블로그 개설 아직 안 되신 분들 많이 있는데 블로그 일단은 개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바일로 블로그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위를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글을 올리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빵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빵집에 간 스토리하고 빵이 어디가 맛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 간 이야기, 그 다음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장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까지요? 네, 블로그 포스팅은 보통 50개 정도 쭉 올라가면 웬만하면 상위 노출이 쭉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면 상위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한번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방문자가 500명까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쪽지가 날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하나씩 선별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내 분야하고 맞으니까 한번 글을 작성해 보고요. 요령이 좀 생기게 되면요, 하루에도 4-5개씩 받아서 글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4-5개씩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10만원 이상 수익이 올라오게 됩니다. 블로그 리뷰 활동 시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거죠. 블로그 리뷰 활동을 많이 하면 저품질에 걸리더라, 이런 내용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어떤 경우 저품질을 시키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피해서 작성하면 되겠죠.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활동을 하면 저품질 될 수 있는 요소를 피해서 운영하라. 두 번째는 원고를 받되 자신 스타일로 좀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의미는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뷰와 함께 자신의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라는 겁니다. 자, 리뷰를 받아서 리뷰 전용 블로그가 아니라면 본인의 분야에서 체험한 내용을 올리고, 그 다음에 리뷰 올리고, 또 체험한 내용 올리고, 이렇게 혼합해서 글을 작성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네이버가 발표한 저품질 기준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본인이 대가성을 받아서 포스팅을 했는데 그게 대가성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표기를 안 했을 때는 노출을 제한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많은 창작자들의 다양한 컨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요, 글을 작성할 때 명확하게 어디에서 협찬을 받았다 이렇게만
기록해 주시면 문제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기하는 게 좋냐? 샘플을 보여줬어요. 글을 작성할 때 맨 위에 상품 협찬 또는 하단에 이 글은 A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만 작성하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대가성 표기를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 표기로 속이지 않는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예를 보면 희거나 또는 옅은 색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글 제한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문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전체 문서에 일괄 표기를 추가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고료를 받은 경우는 표기함. 그러나 식당 쿠폰을 제공받은 경우 표기 안 했을 경우에 이것도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검색 로봇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네, 검색 로봇이 이제 진화돼서 걸러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원고를 계속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매칭 시스템이 돌아가서 같은 문서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글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올라오면 이것도 저품질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떨까요? 네, 사진이 왔거나 또는 내용을 자기 스타일대로 약간만 변경하면 문제가 없겠죠. 네, 이렇게 조심해서 운영하면 짧은 시간 투자하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가 어렵다고 움츠리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으면 여러 곳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하나만이라도 올해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자연스럽게 굴러오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